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마련을 위해서 59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당연합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추경 예산 59조 원을 마련한 그 과정이 이거 매우 아주 신박합니다. 국채는 전혀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국세가 거친 실적을 좀 보니까 올해 예상보다도 더 많이 거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53조 원 정도 더 거칠 것 같으니까 이 돈을 미리 당겨 쓰겠다는 겁니다. 국가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믿습니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엉터리 예산 편성으로 6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이 53조 원 더 거칠 것이라고 예고까지 한 셈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간 기재부는 재난지원금과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마련을 위한 그 추경이 있을 때마다 나라 곳간 걱정을 하면서 반대해왔습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한 능력이 진짜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최근 남태평양 이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또 다른 지금 갈등이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제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갈등 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시죠.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경제쇼도 더 많이 좀 출연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솔로몬 제도. 네.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예. 일단 솔로몬 제도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이거? 이 지도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도에서 찾으시려면 일단 호주를 먼저 찾으시고요. 예. 호주 북쪽에 보면 큰 섬인 파푸아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예. 거기 동쪽으로 있는 조그마한 섬들이 쭉 붙어 있는데요. 예. 그 섬들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 제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예요. 솔로몬 제도 자체가. 나라죠, 그러니까. 네네. 어디 속해 있는 그 부속 섬이 아니고. 네네. 주권을 갖추는 이제 정식 국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이 솔로몬 제도 때문에 지금 갈등이 또 지금 생기려고 한다라는 게 네. 솔로몬 제도가 중국하고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요. 4월에 했다면서요. 네네. 갑자기 솔로몬 제도가 그 멀리 떨어진 중국하고 무슨 안보 협정을 왜 체결합니까? 예, 이게 사실 솔로몬 제도라는 그 조그마한 섬들 생각해 보면 아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 그렇죠.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역사를 보면 그 예. 배경이 좀 짐작이 돼요.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미드웨이 해전은 잘 기억하시는데 예. 과달카날 섬에서 벌어졌던 6개월간의 치열했던 공방전은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과달카날. 예, 과달카날에서는 육지와 바다, 공중에서 6개월 동안 정말 처절하고 힘든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일본이 이제 밀리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배로 접어들게 됐던 건데 과달카날이 솔로몬 제도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달카날이 바로 솔로몬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과달카날 제도는 이제 그 솔로몬 제도는 이제 호주와 그다음에 미국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해상 교통로의 이제 거점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간 거점. 네, 그래서 호주 대륙으로부터는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저희한테는 야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호주나 미국 사람들 기준에 보면 코앞이네. 예, 코앞에 있는 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세력을 들이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호주로 대표되는 이제 강건한 이제 동맹이 형성돼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강력한 상대가 등장한 셈인 거죠. 아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간 거점 어쨌든 중국은 자꾸 대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간 거점으로다 솔로몬 제도라는 그 남태평양 한가운데 섬을 갖다 좀 중간 기착지로 경유지로 일종의 욕심이 있을 것 같은 거는 이해가 가요.
솔로몬 제도는 그럼 왜 하필 미국이나 다른 호주 놔두고 바로 옆에는 호주 놔두고 네. 중국을 왜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안보 협정 같은 네. 경우는 안보라고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들리시지만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폭동이 났을 때 예. 이거를 진압하기 위한 충분한 병력이나 예. 이제 경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솔로몬 제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변국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진압하거나 예. 이제 질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보 협정은 호주하고도 체결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예,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렇게 추가로 더 가까우니까. 예, 당연히. 추가로 이번에 이제 중국이랑 예.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불거진 거죠. 그거 참 아이러니네. 호주하고 중국은 사이가 그렇게 요즘 안 좋죠. 안 좋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솔로몬 제도에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2019년까지 예. 중국이 아닌 대만하고 이제 수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으로부터 이제 이거를 떼어내고 단교하고 중국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 당시에 이제 한 27억 달러 정도의 교육 근무 정도 되는데 예. 한 1,0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개발 기금을 이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원하면 이제 몇백억 달러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중국이 제시했었어요.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00억 달러까지. 1,000억 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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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여기 그 솔로몬 제도의 이제 총리가 국경에서 이제 회담하는 어떻게 보면 단독 회담을 또 따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남중국해를 벗어나서 이제 정말 먼 곳까지 이제 갈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생각은 비슷하다는 거죠. 일본이 이제 이 지역에다 비행장을 만들고 남태평양 거점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돌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적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우리는 잘 눈에 안 띄지만 이제 태평양 상에 있는 국가들하고 이런저런 뭐 경제 협력, 안보 협정 이런 것들을 잘 체결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가 그 솔로몬 제도도 중국이 지금 1대1로 사업 그 속하는 지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대1로에 따로 속해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교민들도 좀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호주를 이제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와 미국 간의 연결을 이제 끌어놓을 수 있는 적지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또 그 수심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구가 이제 큰 배들이 들어오기 좋은 또 그런 거점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들을 아무래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솔로몬 제도에 제가 그 기사도 좀 찾아보니까 저는 사실 여기 솔로몬 제도가 사실 어디 있는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최 박사님 모신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호주 앞에 있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그 중국 자본으로 항구도 지금 건설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몇 년 전에 이제 여기에 그 툴라기 섬이라고 제일 큰 섬이 이제 과달카날 섬인데 과달카날 섬 북쪽에 이제 툴라기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국 기업이 75년 임차를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항구를 뭐 만들고 기타 등등 사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하고 또 다툼이 벌어지면서 일단은 홀드가 된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에 뭔가 이제 어떤 해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 그 얼마 전은 아니구나 꽤 됐는데 몇 달 전에 저희 그 시사교육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호주 중국에 맞서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거는 이제 그 호주 바로 코앞에 역시 솔로몬 제도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대요. 바누아투라는 그 항구를 중국이 거기는 1대1로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잔뜩 그 어쨌든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뭐 항만도 건설해야 되고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대만이나 서방 세계에 좀 손을 벌렸는데 거기서 다 경제성 없다 해서 이제 거절하니까 중국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채 함정에 빠져서 그 이제 중국에 넘어가게 돼 있나 봐요. 그 항구나 이런 게. 그렇죠. 대부분 돈을 못 갚으면. 그렇지. 스리랑카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스리랑카도 그래서 결국은 그 손 들고 중국한테 이제 그 일종의 식민지처럼 그 항구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99년 이제 조차를 해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호주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그 바누아투라는 그 항구도 그렇고 여기 중국 군함이 들어올까봐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데 바로 코앞이잖아요. 2,000km면은.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일단은 이제 그 체결돼 있는 여러 가지 협정의 내용들을 예. 이제 살펴보면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제 공개되지는 않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중국 해군 함정이 이제 정박은 할 수 있다. 정박은 할 수 있고 주둔이 아니고 예. 지나가다가 잠시 들를 수 있고 예. 잠시 들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물, 연료,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 정도예요. 일단은 이제 군함의 기항을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이제 지원 조치 정도는 이제 솔로몬 제도 측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정식 기지는 아니다라고 네. 이제 강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필요시 중국 군대의 도움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안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 입장에선 미국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안보 동맹체가 예, 있죠. 안보 동맹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남쪽에 일단 남쪽을 확실하게 이제 예. 장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중국을 예. 압박해가는 예. 이제 그러한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상대방 안방에 이제 돌을 던진 셈이죠. 그 잠시 그러니까 정박이라는 게 네, 사실 잠시라는 게 처음에는 하루 이틀 미국 중국 군함이 가다가 예, 기름 넣으려고 뭐 물 받으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네, 하루가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고 그냥 그렇죠. 그냥 이참에 그냥 정박합시다. 여기 우리 중국이 좀 군함 군용 기지로 좀 씁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정박하다 갔는데 예. 그 횟수가 이제 뭐 1년에 뭐 한 두세 차례 이러면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이제 한 2주에 한 번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른 배들이 서로 교대해가면서 들어오면 예.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기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만약에 그 솔로몬 제도 입장에서 솔로몬이나 뭐 바누아투나 아까 말했던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군함들이 어쨌든 자꾸 들어오고 거기가 어쨌든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일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호주나 미국이나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맹주 역할을 해오긴 했는데 호주가 뭐 이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화끈한 지원, 그다음에 도움. 특히나 이 국가들은 최근에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예. 여기에 정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누가 봐도 이제 대장 국가인 호주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이나 뭔가 활동을 좀 해주길 기대했는데 예. 호주가 사실 그런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기대는 예.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호주하고 계속 이렇게 있어봐야 예. 얻는 것도 없고 예. 뭐 실리가 없는데 아하. 저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예.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예. 라고 이제 생각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예. 이제 중국이 이제 그 틈을 이제 파고드는 거지요. 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솔로몬 제도 이 작은 나라지만 예. 여기도 정치가 이제 복잡합니다. 예. 지역 감정도 되게 심하고요. 예. 그래서 섬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폭동이 나고 그다음에 그 섬들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여당 야당이 또 갈려 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현재 총리를 이제 상당히 이제 매수한 거 아니냐 돈으로 뭐 예. 이런 이제 비난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발로 인해서 이제 시위 또 여긴 또 시위가 일어나면 종종 폭동으로 번져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또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 전세기를 투입해가지고 예.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한번 2000년대에 한번 있었거든요.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다음에 어떻게 잘 다뤄야 될 텐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안유아 그 성균관대 교수가 네네. 나와서 중국 1대1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100대 0으로 한번 진 적이 있거든요. 예. 100대 0으로 졌다는 게 좀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네. 중국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인프라, 도로 항만이나 이런 시설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도. 네네.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서방 세계 좀 도와달라 하는데 네. 뭐 ODA 같은 차관도 안 나오고 예.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국의 예. 자본이 들어가는 걸 돈을 그런데 못 갚으니까는 이제 그러면 대신 이제 그 항구나 이런 걸 그 운영 비용을 중국이 이제 그럼 맡아서 하겠다. 뭐 예. 99년 스리랑카처럼 99년 이렇게. 네네.
그게 왜 잘못인 거냐? 잘못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안유아 교수 말은 예. 그때 당시에 서방이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예. 그 나라들이 그게 필요한데 안 예. 들어오니까 중국에 들어간 거고 중국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익을 본 거냐? 예. 중국 국유은행들이 다 투자한 건데 엄청난 지금 손실을 봤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 솔로몬 제도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부채 함정에 빠진 건 아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아니고 그 예. 빌린 사람을 빌린 나라가 아니고 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예.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예.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하는 걸 우리는 약탈적 대출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법으로 금지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어떤 국가들이 힘들 때 예. 이제 그 나라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떨 땐 돈일 수도 있고 지원일 예. 수도 있고 시설인데 중국이 취하는 방식, 즉 ODA라는 건 사실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무상 그렇죠. 원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무상 원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룰도 있고 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들도 있고 그것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룰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유상 차관도 아니고 예. 이제 뭔가 패키지인데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패키지를 들이밀어서 예. 이제 상대방이 순간 이제 아. 현혹되는 거죠. 물론 거기는 부패한 관리들과 부패한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예. 건설이라든지 관련 자재 납품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관여돼야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 때 보면은 뭐 엔지니어들은 물론이고 이 단순 이제 노무자들도. 노무자들까지도 다 중국 사람. 그다음에 예. 모든 자재도 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사업을 마치고 돌아가느냐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갑자기 대규모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귀거하면서 예. 또 하나 세력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예. 이제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해서 내 손에 뭐가 떨어지고 내 일자리라도 몇 년짜리 생기고 그걸 예. 통해 가지고 뭔가 좋아지면 당연히 싫어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나는 어떻든 간에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다음에 뭐 오히려 환경은 안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은 막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주변의 중국 사람들은 몰려 살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또 강력한 또 중국인 특유의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업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것부터 장악을 해나가는 예. 이런 모습들을 겪다 보면 사실 감정이 좋아지기는 사실 힘든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지금 많은 그 1대1로 그 라인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발심 이제 그걸 알아챘으니까 예.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아쉬워서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게 너무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계약이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제일 많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커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을 때 엄청나게 돈을 또 많이 빌려 쓴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하지만 언제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중국이 1대1로 제공해주는 여러 사업들을 잘 보고 있으면 이제 너무 많다, 과잉이다. 저게 과연 저게 필요할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많은 거죠. 그렇군요.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좀 이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으니까 뭐 네네. 아주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네. 나중에 좀 다시 모셔서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아까 오커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오커스 안보 동맹이라는 게 미국하고 호주, 예. 그다음에 영국이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호주를 주변으로 한 네, 남태평양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해양 상대는 제국끼리 중국이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은 미국하고 솔로몬 제도가 예.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 격전지였기 때문에 예. 꽤 오랫동안 계속 꽤 공을 좀 들여왔던 지역인데 예.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외교 전선에서 많이 철수를 했었고 예. 그때 1993년에 이 지역에서 이제 대사관을 이제 폐쇄하고 예.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 관리하지 않고 예. 이제 호주가 알아서 잘해라. 어. 라고 해서 밀어놨던 이제 예.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예. 영사관은 존재를 합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 제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냐 우리는 이제 호주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미국한테 뭐 이야기할 창구도 마땅치 않은 거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니까 예. 미국이 이제 화들짝 이제 놀란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신경이 다 거기 예. 쏠려 있는 와중에도 예. 이 솔로몬 제도 수도에 이제 호니아라는 그 수도에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 이제 90분 동안 이제 별도로 총리랑 또 면담하는 예. 또 이러한 정성을 또 보이기도 했던 거지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성을 보인 거고, 예. 한편으로 보면 경고성 이제 멘트를 이제 날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도에 나온 거 보면 네. 뭐 이게 좀 투명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국가 대 국가로 체결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안보 협정 체결. 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 의회에 보고하고 예. 다른 나라한테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처럼 자꾸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NSC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중국 특유의 이제 모호하고 불투명한 이제 거래를 통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예. 이제 그러한 방식이라고 또 비난을 또 하기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든 간에 이제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는 우리가 네. 발을 이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지를 건설한다라고 할 경우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체결한 그 보안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호주가 이미 체결한 내용하고 예. 동일한 건데 예. 그게 굳이 그렇게 민감하게 나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세력권이라는 뭐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는 이미 피지하고도 이제 섬나라 피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하고도 이제 그 협정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다. 안보 협정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예. 그때는 얌전히 있다가 예. 왜 지금은 이렇게 놀라고 있느냐? 예. 각 국가는 국가별로 권리가 있고 우리는 평화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멀다 보니까 예. 일단은 신경을 좀 써보자라는 수준인데 비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중국하고 맞서기 위한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예. 당장 2,000km 떨어진 곳에 중국군이 주둔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어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니고 이런 도서를 관할하는 이제 예. 주변 지역 국가를 관할하는 또 별도의 부가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부 장관이 이제 솔로몬 제도로 방문해가지고 예. 일단 우린 깊이 실망하고 있다. 이제 그런 협정에 대해서 예. 꼭 체결을 해야겠느냐.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제 진정한 전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호주군은 중국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예. 이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주 내부의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최악의 외교 실패다, 외교 대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이제 솔로몬 제도가 중국 영향권으로 예. 들어간다면 미국 코앞에 있는 쿠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솔로몬 제도가 호주에서 2,0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코앞인데 예. 아까 말한 바누아투도 그렇고 예. 사실 호주 입장에서는 그럼 사실 지금 와서 그 나라들을 이 중국하고 체결한 거에 대해서 비난할 거는 보다도 예. 먼저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는 계속 해왔다라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원조도 사실 예.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제 2000년대 여러 폭동이나 이런 예. 사건이 생겼을 때 호주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그 정리도 하고 예. 경찰 병력도 파견해가지고 치안도 유지해주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역할을 다 하고 뭐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신뢰관계에 흠을 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 제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 호주나 미국의 우려는 알겠지만 이건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섬나라들은 지금 이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데 예.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왜 해주는 게 없냐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 제도 내부에 지역적 그 갈등 이런 거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과달카날 섬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제일 큰 섬이라고 그러면 그 예. 옆에 이제 말라타이 섬이라는 또 라이벌적인 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섬 사이에 서로 부족들 간에 그 조그만 섬들끼리. 예. 예. 그러니까 사이도 되게 안 좋고 예. 그다음에 성향도 완전히 달라요. 한쪽 섬은 북의 사회면 예. 한쪽은 목의 사회. 또 한쪽은 이를테면 벌면 재밌게 쓰고 노는 동네고 한쪽은 저축하고 무조건 땅 사고 모아서 쓰는 이제 그러려고 하는 동네다 보니까 두 섬이 상당히 앙숙이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 여러 번 죽고 죽이는 이제 그 폭동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라타이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아닌 이제 우리는 따로 그럼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별도로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라타이 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과 이제 관계 개복을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미국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제 미국이 2020년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카드를 하나 꺼냈던 게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카드? 그러니까 이제 말라타이 섬을 콕 찍어가지고 이 섬에 대해서 이제 2,500만 달러 원조를 하겠다. 우리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솔로몬 제도에 이제 이걸 2,500만 달러를 할 테니 이제 잘 쓰세요가 아니고 콕 찍어가지고 말라타이 섬만 섬만 딱 찍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솔로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쟤네들이 이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는 건가? 왜 거기만 콕 찍어서 거기를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성향을 보이니까 이제 뭔가 견제하려는 이제 흐름들을 이제 본격화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권하고 있던 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다음번 선거에 알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게 뭐 모든 문제의 핵심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태평양 정말 지도에 놓고 보면 구글 지도로 찾으려고 해도 한참 키워야 이제 보입니다. 보이고 섬들이 한 700개쯤 돼요. 섬들이 한 900개쯤 되고요. 그다음에 뭐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가 한 1,400km 정도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분열 이런 것들 많은 이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또 한번 다시 역사에 등장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 제도나 이런 남태평양 제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게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군사적인 그 안보적인 그 필요성 이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이해가 돼요. 중국이 만약 거기서 세력을 넓혀가면은 이게 안보적인 어떤 그거 말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해산물 섭취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업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섬들 중에서는 이제 뭐 광물 자원들이 있는 섬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가성비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도 여기서 왜 전쟁을 했지? 라고 잘 납득이 안 되는 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호주랑 그 연결이 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냐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일도 아니거든요.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혼자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과 그래도 친척 관계라고 하는 같은 영어권인 국가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했고 그 방어선에서 일본 측하고 부딪힌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섬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놔둘 수 없는, 남이 가져갈 수는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해요. 이걸 새로 출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일단 IPEF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식 우리가 FTA 같은 협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들끼리 우리 좀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식 FTA 같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 단계 좀 낮은 그런 이제 급의 어떤 공동체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난 10월 달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제 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예. 이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다뤄보자.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뭐 물건 사고 파는 이런 거 말고 예. 이제 새롭게 다가올 뭔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하고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디지털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식으로 한번 논의해보는 예. 이제 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예.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과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그다음에 공급망 회복, 뭐 인프라 청정에너지, 뭐 그다음에 조세와 반부패, 뭐 여러 예.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또 쭉 보고 있으면 이제 중국에 의존했던 많은 것들을 좀 떨어내서 예.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이제 공급망도 이제 좀 분리하고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해 보자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 그 중국이 목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견제가? 예, 당연히 이제 중국 견제가 이제 목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태평양상에서 이 태평양을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인데 태평양을 사이에 둔 나라들끼리 이제 뭔가 이제 경제 뭐 공동체 예. 이제 FTA 뭐 이런 것들을 체결해 보자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예.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예, 있었는데 2017년 1월달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탈퇴를 했죠. 예,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주도로 이제 만들던 이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하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어떻게 보면 태평양이라는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경제 공동체에서는 지금 한 발 이제 빠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때 일단 왜 빠졌었어요, 미국은 그러면? 일단 트럼프는 이런 다자간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내키지 않는 거죠, 보면은. 예.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이제 메가 자유 무역 협정이 이제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RCEP. 라는 것들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된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예. 어떻게 보면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예. 상당히 지금 밀려 있는 이제 형태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뒤늦게 이제 이런데 우리가 가겠소라고 하기에는 이제 남미 만들어 놓은 판에 이제 중국 주도가 하고 있는 뭐 예. 리셉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는 싫은 거죠. 미국이. 네, 예.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 만들든지 예. 아니, 안 들어가든지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리가 새로 한번 판을 깔아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뭐 일반적인 뭐 무역 그 물건 뭐 왔다 갔다 하고 관세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미 뭐 웬만한 국가들하고는 다 FTA도 체결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다 룰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 앞으로 이제 미래의 과제 디지털 경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공정무역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룰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판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 FTA 같은 예. 다자간 이제 예. 이런 형태로 발전시킬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처음서부터 이제 기존의 FTA와 유사한 형태를 가기보다는 예. 이제 그냥 국가들 간에 어떻게 보면 협의체 정도로 그러니까 즉 그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정식 예. 조약이 아니고 그냥 행정부들끼리 예. 이제 논의를 해보는 이제 그러한 정도 차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IPEF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먼저 이거부터 좀 그 물어볼게요. 뭐 IPEF는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만은 예.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하도 많았고 이제 뭐 예. 뭐 TPPA니 뭐 예. CP 뭐 그 TPP도 있고. 미국이 예. 했던 트럼프가 판을 예. 깨버렸던 예. 그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냥 미국이 다시 그거 그 가입해서 예. 다시 그걸 부활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기가 주도해서 예. 처음부터 자기 우호 세력들과 더불어서 판을 깔아서 예. 자기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거부하든지 예.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이제 예. 그 국제 관계에서 드러나요. 예.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예. 이를테면 이제 뭐 중국이 없었으면 예. 그래 뭐 내가 뒤늦게 한번 들어가 볼게라고 예.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RCEP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굳이 거기 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판에 힘을 더 실어주는 예. 이제 그러한 형세가 될 것 같으니까 가서 그런 판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느니 예. 나는 다른 판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굳이 이제 중국 영향권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하고 예. 일일이 그 복닥거리면서 싸우느니 이제 좀 레벨이 되는 좀 수준이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나도 편하고 예. 뭔가 영향력도 더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영역 레벨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게 이번에 IPEF에 가입이 좀 예상되는 나라들, 예. 그 레벨이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단은 뭐 미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미국이 판을 깔았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 예. 호주, 뉴질랜드 어. 정도예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평양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폴 그다음에 이제 아마 필리핀 정도까지도 아마 예. 집어넣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선진국들 이제 위주의 모임으로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을 이제 차차 참여를 예. 시켜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의 이제 주도권을 예. 회복하는 창구로 이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이제 판을 너무 깔아버리면 예. 이제 뭐 이를테면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력이 이제 강한 그렇겠죠. 국가들이잖아요. 예. 이런 국가들하고 굳이 이제 어울려가면서 막 이 레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예. 뭐 공정무역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공급망 뭐 이런 거 관련된 고차원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예. 이제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가들 정도로 시작을 하고 네. 이제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의제들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 차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정부는 그럼 이 IPEF에 그 가입하겠다 이거는 어떤 그 결정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가입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이제 뭐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아주 뭐 가입 안 할 이유도 아주 없을 큰 것 이제 같긴 부담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단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예. 약간 좀 껄끄러운 건 있는데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당장 군사 동맹을 위한 뭐 다자간 뭐 예.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 보자 예. 정도인데 이거를 예. 뭐 굳이 거부하면서까지 가는 거는 예. 또 과도한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음.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가입은 하겠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예. 이제 IPF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외교 클럽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예. 가끔 한 번씩 얼굴 보는 정도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이제 회의론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미국 의회 비준도 필요 없는 그렇습니다. 동맹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비준 받으려면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시장 개방과 관련되는 또 복잡한 논의를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복잡한 논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얼굴 붉히고 싸울 일도 있고, 예. 그러면서 당초 목표가 우리가 뭐였지? 예. 중국 견제였는데 이런 예. 걸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편하게 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만약 여기 그 IPEF에 이게 물론 경제 그 어떤 그 동맹체지만은 네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RCEP이라는 중국 주도의 그 경제 동맹체가 또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IPEF에 들어가는데 또 예. RCEP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이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동아시아 질서가 사실은 복잡다단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예.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유리하면 들어가고 예. 불리하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예.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예.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예. 뭐 누구와 적대시하고 누구와는 친하게 지내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조금 예. 더 친하고 예. 조금 덜 친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이제 모두하고 잘 지내면서 우리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 정도라면 뭐 별 부담 없이 예. 논의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상당히 또 불편하다라는 또 멘트를 잊지 않고 또 날리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이 나왔어요. 예, 중국 이제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예. 뭐 어떤 다양한 틀이 있을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그런 틀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뭐 기본적으로 보면 평화 발전이라는 시대적 주류에 따라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개방, 투명, 뭐 포용, 평등, 상호 신뢰, 상호 이익 이런 걸 실현해야 되는데 예. 이 지금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미국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걸 보면 예. 이제 과거의 냉전식 이제 좁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이제 항상 각국과 더불어서 개방적 협력, 뭐 호혜 공영의 취지를 갖고 이제 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도 여기에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자라고 일단은 외교부 차원에 일단은 한번 대변인 발언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 IPEF에 가입하게 되면은 예. 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뭐 논점이나 주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아까 네 가지인가 뭐 디지털 뭐 그 공급망 뭐 기후 뭐 기후 변화라고 했던가요? 뭐 네 가지 있다면서요, 이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뭐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검열, 디지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자유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 검열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정, 룰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디지털 관련한 과세는 잘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이나 EU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새로운 룰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창구로 이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뭐가 이야기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이를테면 뭐 공급망 회복력이다. 공급망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카드들은 이제 아직 나와 있지 이제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상이나 무역이나 이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 규범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리고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차원 정도의 일단 이야기 나오고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계속 가보자 이야기를 해보는데 중국은 빼고 한번 우리들끼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지난 2020년, 21년을 통해서 미국 의회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중국과의 이제 경쟁을 이제 할 때 경쟁 쓰는 카드 중에 하나가 새로운 표준 어떻게 보면 질서 이런 것들을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들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 여러 법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접근 차원의 이제 일환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디지털 검열에 관한 국제적인 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럴 때 당연히 중국은 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자유롭고 투명한 그러면서도 이제 가짜 뉴스나 이제 상대방의 어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뭐 기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각 국가나 어떤 공동의 책임을 지는 뭐 새로운 또 형태의 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즉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끼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은 빼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얻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룰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처음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제 초창기의 그림을 백지의 그림을 그릴 때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뭐 사항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급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아시아 그 동남아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포괄적인 어떤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룰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을 보다 쉽게 반영시킬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국제 협상이라는 것들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통은 보면 몇 개의 그룹의 대표자들 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대부분 초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내라. 나머지 이제 따라가는 형태인데 이제 초반서부터 창립 멤버로 이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 의견이라든지 보다 적극적인 것들을 이제 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동남아 지역과의 이제 신남방 외교 그 동안에 뭐 결과물들을 이런 것들을 잘 얹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판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오커스 같은 이제 이런 쪽하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발 좀 겹치면서 적당하게 겹치면서 서로가 이제 뭔가 또 이제 관계를 끈끈하게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오커스하고 여기 오커스는 군사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이죠. 군사동맹이긴 하지만 어쨌거나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라는 그 지역하고 보다 이제 또 같은 창구에 앉아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장갑차
예. 이제 보병 전투차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예. 군사 협력도 이제 강화하려고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예. 창구가 많아질수록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예. 그러면은 잃을 수 있는 그 잃을 수 있는 점 예. 이게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그렇죠. 동맹체다 중국 보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의주시하는 거죠. 예의주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제일 많은 이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이 예. 이제 뭔가 좀 선을 넘는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제재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단계는 아직 그런 거를 논하기는 예. 좀 상당히 이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너무 얌전히 있을까봐 이런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적당히 주도적으로 나설 때는 나서고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치, 뭐 미국을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시아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미국적 관점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의 관점에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나치게 또 소극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으로 또 일관하지 않을까라는 게 오히려 저는 걱정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 사드 때 그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항상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예, 뭐 트라우마지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잘 맞은 셈이 됐죠. 만약에 그 당시 사드, 뭐 한한령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의 K-팝이나 K-컬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나 확실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중국 위주로 돌아갔던 게 별거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완전히 시장이 막혔다. 그럴 때 이제 사직생 이제 각오로 전 세계로 뛰쳐나가고 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되게 그쪽 업계에서는 금기시되던 유튜브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게 이제 한한령이고 이제 사드에 따른 제재였죠. 결국 이제 그때 많은 철수를 하고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돌아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 예측 불가성이라는 것들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비용으로 막았다라면 오히려 잘 막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IPEF도 논의가 되겠지만은 그 쿼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지금 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좀 애매한 원래부터 좀 애매했었고요. 애매한가요? 그게 원래 어쨌든 그 미국을 주도로 해서 일본, 그다음에 인도, 호주 그렇게잖아요. 4개국의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가 지금 이제 되게 모호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처음부터 쿼드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하나로 묶을 만한 반중국 세력이라는 거 빼고 나면 뭐 뭔가 공동의 가치가 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서로가 생각이 너무 다른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인도가 저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쿼드라는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미국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이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정말 그 외교적으로 오래간만에 그 강력한 승리를 한번 거둔 게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런 컨셉을 잡음으로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새삼스럽게 인도라는 더 넓은 지역까지 관할 이제 본인이 포괄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들을 이제 일본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언권 그다음에 그 무대를 넓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만들어놓은 작품인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뭐 쿼드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죠. 중국 때문에. 중국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쿼드가 군사 동맹이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굳이 뭐 그 쿼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강한 또 세력들이 중국 코앞에 미국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자를 더 쓸 필요까지는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여러 모자를 쓰는 게 좋지만 군사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저는 되기 때문에 글쎄요 쿼드에 대해서 굳이 미국도 이제 어차피
회원국을 더 늘릴 생각은 예. 이제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전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일본이 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예. 우리를 들어오라고 할까라는 생각. 일본은 한국 가입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할 거예요. 예. 이번에 어쨌든 코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적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 시대 추진될 부동산 정책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thank you